윗세대들이 계속 파벌이 좀 있었고 한 체대 비한 체대 싸움이 좀 있었는데 현수 형은 한 체대였어요. 못 이겨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현수 형이 대빵이었다. 한 체대. 근데 또 그 당시 형들 현수 형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냐? 그건 또 아니야. 파벌이 있었지만 이 형들도 현수 형을 좋아했고 현수 형도 이 형들 좋아했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어른들의 싸움 같은 느낌이었죠. 뉴진스와 하이브 같은 느낌. 근데 문제는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지. 나였어도 그 상황에는 선택했겠다. 임효준 선수 그분 사건은 조금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나는 너무 아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선수 생명을 아예 끝내버리는 건 좀 아쉽지 않나? 효준이가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좀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둘의 감정을 배제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쥐와 썰이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알고 계신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가 내 의견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수 형은 우리 전편에서 얘기했던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관계가 있고 아는 선수야. 엄청 친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분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쇼트트랙 선수 한 명 뽑아라 하면 나 현수 형을 뽑아. 김기훈 선생님, 김동성 선배, 이정수도 존경하지. 하지만 진짜 빅토르 아는 레전드라고 생각하죠. 팬이거든, 팬. 내 입장에서 깔 게 없는 선수야. 너무 훌륭한 선수고 인간으로서 너무 좀 닮고 싶은 점도 있고 되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야, 사람으로도. 근데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많이 쿠션을 깔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실까봐. 너무 레전드고 훌륭하신 분이잖아. 어쨌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네요. 제가 아는 건 제 세대 윗세대들이 계속 파벌이 좀 있었고 한 체대 비한 체대 싸움이 좀 있었는데 현수 형은 한 체대였어요. 한국 체대. 그리고 비한 체대가 뭐 단국대, 경희대, 그 당시로 치면 약간 잔잔바리라 그러죠. 그게 저였습니다. 그 단국대 쪽에 잔잔바리가 저였고, 현수 형은 너무 독보적으로 잘 탄 선수였어. 남자 안에서. 그래서 뭐 비한 체대가 아무리 편먹고 해도 저 레전드를 막을 수 없는 수준의 선수였다. 사실 스케이트 판 자체가 한 체대에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갔지 절대 비한 체대에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았다가 팩트입니다. 전국체전 같은 걸 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국대회는 한 대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종목별로. 한 종목에 3명씩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전국체전은 전국이어서요. 학교에 캠퍼스가 여러 개면 캠퍼스당 몇 명씩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체대지만 서울 캠퍼스 3명, 충북 캠퍼스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데 한 체대는 또 지원 예산이 훨씬 커요. 실제 선수 보유 인원이 많아. 전국에 제일 많아. 예를 들어 1000m에 출전을 하잖아. 그럼 한 조에 한 체대 셋, 나 혼자 막 이렇게 붙는 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셨던 팀플레이가 심하게 들어옵니다. 못 이겨요. 쉽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 세 선수보다 독보적으로 잘 타지 않는 이상 3명이 막으려 그러면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현수 형이 대빵이었다. 한 체대. 근데 또 그 당시 형들 현수 형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냐? 그건 또 아니야. 파벌이 있었지만 이 형들도 현수 형을 좋아했고 현수 형도 이 형들 좋아했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어른들의 싸움 같은 느낌이었죠. 뉴진스와 하이브 같은 느낌. 어른들 싸움이었지 우리 그 안에 형들은 절대 아니었다. 다 너무 사이 좋았고요. 그래서 현수 형은 한 체대 메인이었고 선수들끼리는 사이가 좋았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 시합 중이었나 연습 중에 넘어졌는데 이 무릎에 보면 이 위에 판때기 하나 있죠. 요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형이 힘드셨죠. 안현수 형이. 그 슬럼프가 온 거지. 계속 재활하면서 했는데 그전 기량이 안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형이 힘들었어. 근데 그거 치고도 너무 잘 타게 됐어. 선수들 사이에선 현수 형 자세 따라하려고 그랬고 너무 잘 타고 멋있어서. 근데 그런 말이 나왔지. 현수 형 좀 다치고 나서 자세가 바뀐 것 같아. 약간 예전 같은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 기량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올림픽 선발전이었거든. 내 기억에 현수 형이 슈퍼파이널,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타가지고 종합 점수가 8등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끼리 슈퍼파이널이라는 또 종목을 타는데, 근데 현수 형은 원래도 장거리 선수는 아니었고 중거리 선수였고 나이를 드실수록 단거리를 점점 잘 타고 어느 사람이. 그래서 슈퍼파이널은 장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린 선수, 뭐 고등학생, 대학교 1학년 선수들한테 어렵지, 체력적으로. 그래서 슈퍼파이널을 잘 탔으면 주전으로 선발이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서 순위에 못 드셔서 젊은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올림픽 멤버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 여기부터는 내 내피셜이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지. 이제 러시아 올림픽 앞뒀으니까, 소치니까 엄청 좋은 제안을 했을 거야. 그 전부터 안현수라는 선수는 계속 받는 선수였고 모든 국가들한테서 오라고, 우리가 최고 대우를 해줄게. 근데 현수 형은 계속 안 갔던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맞물리니까 나였어도 그 상황에는 선택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평생 이것만 보고 살았는데 어쨌든 부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올림픽을 못
나가게 됐어. 근데 기화를 하게 되면 내가 한 번 더 올림픽을 출전해 볼 수 있는 꿈이 생기잖아. 이번에 정수도 얘기했지만 올림픽 금메달을 21살에 땄어도 나는 한 번 더 나가고 싶었는데 결국 못 나갔어. 이게 되게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현수 형의 스토리입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안현수 형은 진짜 잘 타는 레전드 선수였다. 선수들끼리의 관계는 너무 좋은 선수였다. 파벌은 심하게 있었으나 한 체대 비한 체대 중에 한 체대가 메인이었다. 그 한 체대에서 제일 메인이었던 선수가 안현수 선수였고 그 와중에 무릎 부상이 세게 찾아왔고 100% 기량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대 선발전을 참여하게 됐고 올림픽 선발전을 거기에서 순위에 못 들었어. 그래서 탈락을 했고 때마침 러시아에서 좋은 제안이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기화해라 제안을 줘서 근데 이 제안 정확하게 몰라. 근데 엄청 좋았던 제안으로 알고 있고 그걸 받고 이제 기화를 하시게 된 케이스지. 그래서 처음에 가셔서도 내 기억엔 엄청 기량이 좋지 않으셨어. 좀 고생하시다가 회복하면서 이제 올림픽 직전에 기량 쪽 올리면서 러시아 1등으로 출전해서 러시아 올림픽 때 메달도 몇 개 따드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었지. 대단한 거야 진짜. 그 나이에 부상 회복하고 타국 가서 훈련 시스템 다 바뀐 상태에서 그걸 또다시 올림픽 메달을 땄다는 건 안현수 아니면 진짜 어렵다. 꼽아. 나 진짜 쇼트트랙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현수 형. 그래서 그 결정을 하신 거지. 난 그건 100%라고 봐. 그 결정이라고. 딴 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 어디부터 와전된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참 언론이 참 무서우면서도 불이익이 있었던 거지 선수한테. 안현수 선수는 그런 해프닝이었다 치고 또 다른 선수가 있잖아요. 임효준 선수. 그분 사건은 조금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나는 너무 아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효준이 그리고 대현이 둘이 그 사건이 있었던 건 거의 다 알려진 게 사실인 것 같아. 지금 효준이도 잘못이지. 잘못한 거지. 근데 시대가 변해서 우리 때다 라떼가 또 나오는데 정수 윤기 운동하던 그때는 사실 저런 장난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형 동생끼리도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어. 상비군 합숙 가면 뭐 팬티 벗고 뭐 이런 거는 많이 했지 남자들끼리. 근데 그걸 떠나서 나는 그냥 아쉬운 지점이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 감정 때문에 한 선수의 선수 생명을 아예 끝내버리는 건 좀 아쉽지 않나? 나도 선수 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상하는 사람도 있어 선수들 중에. 그렇지만 그 선수의 선수 생명을 막 끝내야겠다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렇게까지 할 사건인가 싶어. 난 그게 좀 있고 임효준이라는 선수는 뭐 안현수 선수도 그랬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땄던 선수거든. 그 금메달 따고 바로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좀 전력 손실이 분명히 있다고 난 느끼고 효준이가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좀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쉬운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으로만 생각하면 그 둘의 감정을 배제하고.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솔직히 난 그냥 쇼트트랙 하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난 다 하거든. 그냥 조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의견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지금 말했던 거에 반대 의견. 뭐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겠냐. 그랬겠어 이런 말도 있어. 양쪽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둘 다한테 듣지 않았거든.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그냥 내 개인의 관점에서 말씀은 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쉽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안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리고 기화 얘기를 하는 김에 좀 뭐 다른 케이스도 얘기를 하면 기화가 되게 우리나라를 버리고 좀 매국노 같은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나는 기화를 안 하는 선택을 많이 하겠지만 오늘도 말씀드린 사람의 인생이 되게 복합적인 일들이 많이 변수가 일어나잖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봐. 실제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한 뭐 30등 정도 한 선수야. 그 선수가 타국으로 기화를 해서 그 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는 한번 고민해볼 것 같아.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나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에선 나 국가대표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내가 5년, 10년을 더 해도 저 친구들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당장 내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럼 나 어떡하지 앞으로 내 인생?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차라리 카자흐스탄 가서 국가대표 하면서 한번 올림픽 나가볼까? 용꼬리보다 나도 올림픽 못 나가봤잖아. 어떻게 보면 그 선수는 이룬 거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갑자기 북한에서 제안이 왔어요. 나 정은이 형이랑은 같이 못하지. 아무리 그래도 노스 코리아는 좀 딴 데는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전 세계 대회에 참관하지만 자기 인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공감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사명감을 갖지 않고 자기 인생만 보고 살아가도 문제지. 그러면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종합적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화라는 건 국민이 봤을 때 미울 수 있어도 개인의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면 좀 이해되실 수 있다 라는 게 좀 메시지고 1등이었던 선수들이 기화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 상황
좀 아시면 좀 그저 믿고 그저 싫었던 선수들도 좀 한번 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편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조만간 스케이트나 타러 가시죠. 뭐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후들거려가지고. 기억나시겠어요? 아니 탈 수는 있죠. 그래서 14년을 탔으면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탑니다. 한번 또 찍으러 가보시죠. 나중에 링크장도 다음엔 스케이트장에서. 타러 한번 가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굿도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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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도 구독 알림 설정